이번 영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개 항목 1, 2, 3, 4로 되어 있지만 1번 일반사항에 2개 항목이 출제된 것을 포함해서 총 5가지 항목 각각 500자, 55, 25, 2500자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글자 수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제된 내용 항목의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매력적으로 작성해두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1번 일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렇게 큰 틀에서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뭐 직업기초 능력에 이 3가지가 나와 있고 일반적인 내용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뭘 물어보고 있냐? 2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을 포함해서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 뭔가 삼성의 2번 항목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성장 과정을 쓰는 겁니다. 성장 과정,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성장해온, 가치관의 그 발현부터 뭐 확립, 이런 내용들, 가치관이 성장해온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일반사항, 첫 번째 성장 과정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나서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회사를 선택하거나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고, 기준, 그 기준을 충족하고 사는 여러 회사 중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원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기술해 보십시오라고 하네. 말투도 되게 일본 같은 경우 웃기네요. 기술해 봐요. 이런 말투인가요? 뭐 아무튼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회사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일은 이런 곳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곳에서의 직업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사항이 저 2개 항목이 묶여있다는 것에서 우리 또 한 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일로서 연장되어서 그 직업관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같이 좀 연관지어서 써보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대체 지금 직업관과 가치관이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까봐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제 항상 그 패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개요, 파란색은 예시. 그래서 예시로 굉장히 풍부하게 좀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번에서 일반사항인데 성장과정,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러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직업관, 어떠한 회사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무슨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1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가치관과 회사 선택 기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다 밑에 메모해두죠. 가치관적인 측면과 이와 연계되어서 회사 지원 동기, 지원 동기라고 할까요? 선택 기준, 지원 동기죠. 물어보고 있습니다. 500자, 500자 물어봤고요. 2번 조직 이해 능력,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허그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편의상 너무 많이 기니까. 허그의 다양한 업무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무와 그 이유,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다른 항목들과의 연계성을 봤을 때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2번 조직 이해 능력을 우리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무 역량 항목으로 좀 치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A라는 일이요. 왜냐? 그 A라는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역량, 3가지 역량, 필요한 역량, 지식, 기술, 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역량 보여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무 역량, 다른 항목들에서 말씀드리지만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00자긴 하지만 직무 역량을 2가지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양한 업무 분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싶은 업무 분야 1, 제가 이제 뒤에다 예시로 써놓은 거는 개인 보증을 썼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개인 보증이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최근의 과정에서 허그의 주택 개인 보증 상품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네, 대출이 실행되면 이걸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신청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도 맞물려서 개인 보증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150% 해가지고 뭐 그 공시지가에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산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또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 보증이라는 이야기를 좀 뭐 예시로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업무 분야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 업무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써주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직무 역량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직무 역량 한 2가지 정도. 제가 이거 아마 이번에 예시를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또 제 개인적인 내용이 될까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 뭐 리치도 있고 리치도 전 관심이 많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기업 보증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기업 보증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또 그 붕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선분양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해서 그 대금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저기 아파트 지어지면 살게요. 들어가서 살게요. 라고 해서 건설사에 시공사에게 돈을 주고 분양을 받은 다음에 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바탕으로 건물을 올리는데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럼 붕괴되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비용은 다시 더블로 드는 겁니다. 돈이 어딨어요. 이미 분양받은 그 사람들한테 돈 더 내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양을 하기로 들어가서 살기로 해서 돈을 낸 사람들도 지금 뭐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내 집 안 지어지는 거 아니야? 문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 아니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지금 돈이 없는데 못 짓는 거 아니야? 파산 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제 기업 보증도 그 허그에서 진행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의 선분양이라는 특성상 허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 보증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 보증이니까 전세자금 대출, 대출은 아니죠.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그런 또 업무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예시를 들어봤고 또 요즘에 이슈화가 되는 기업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가로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조합들 보증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주택 조합들 민간재 개발 관련해서도 아마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잠시 좀 디벨로퍼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보증 업무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간접적으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예시 중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외적인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서 쓰시고 대신에 이제 직무 역량 2가지를 들면서 그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자에게 2가지 역량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갖췄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 해결 능력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된 이 경험이에요. 목표를 읽어볼게요. 먼저 학업이나 취업 활동 이외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취업 준비 활동 말고 좀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여서 활동적으로 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경험 뭐 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쏟았으나 그냥 열심히 했으나 그냥 잘 계획대로 안 된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거나 배운 점을 포함해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요 3번을 쓸 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경험을 하나를 쓰긴 쓸 겁니다. 근데 그 경험 하나의 지엽적인 내용들 그 하나의 뭐 문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었던 그런 하나의 작은 원인들을 바탕으로 그 원인들을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야겠다라는 조금은 그 미시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어렵지 않아요. 유식한 말로 있어 보이게 말하면 거시적인 내용을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내용 조금 더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과정 혹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은 꼭 염두에 두고 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지식이나 그 전문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목표 달성을 못했다. 발표나 자료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내용을 쓰면서 앞으로 배우거나 느낀 점, 구글이 아니라 뭐 네이버나 아니면 논문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배운 점은 그 해당 경험의 지엽적인 해결 방안에 조금 국한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것도 물론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써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해야지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작은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글을 읽은 이
허그가 되든 아니면 외부 평가자가 되든 면접관이든 이 친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부과해 업무를 지시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끔 쓰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거 예시로 간단하게 이건 뒤에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신입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 저 3번 항목에 보여줘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답을 써놓긴 했어요. 뒤에 한번 보시고. 4번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구성원의 공통 역량으로 팀워크, 협업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팀워크네요. 여기서 중요하죠. 신입사원으로서 소속 팀 부서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경험으로서 이제 경험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3번과는 다르게 좀 살짝 거드는 근거로서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고, 4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신입사원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햇병아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신입사원이니까 그냥 이런 거 쓰겠죠. 뭐 항상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인사를 밝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허그에서 일을 지시하고 굉장히 이제 또 높은 업무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뽑을 건데, 인사를 바르게 하겠다. 뭐 항상 긍정적인 화법을 사용하겠다. 선배님이 어려워하시는 게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좀 거들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 물론 인성적이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거든요. 신입사원으로서 저도 신입사원 때가 있었고 이제 신입사원을 받아봤었던 선배로서의 그런 위치에도 있어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인관계 능력, 특히나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가 함께 업무를 좀 잘해보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나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또 있어요. 그래서 4번에 제가 생각하는 답을 4번 이따가 뒤에 항목별로 또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4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모습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번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굳이 어떤 공동 목표 달성 과정, 조직에서의 경험으로 쓰셔도 되지만 굳이 쓰셔도 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에서 지원자가 많은 노력을 쏟았으나 개인적인 경험이면은 좀 더 어떨까 싶습니다. 경험과 경험을 쓰는 거잖아요. 3번과 4번에서. 그래서 개인 경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건 조직 경험에서의 공동표 달성 경험에서 포커스를 좀 더 두면 좋지 않을까? 균형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2번에서는 직무 역량 쓰면 되고 1번에서는 가치관과 회사 지원 동기.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짧게 있게 물어보는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500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체적인 계율을 잡으면 좋을지 예시와 함께 작성 전략 알아보는 시간 항목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인데요. 일반 사항 중에 첫 번째 문항이죠.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을 포함해서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성장 과정 쓸 거예요. 자, 제가 성장 과정이라고 하니까 가치관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좀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게 파란색으로 예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이잖아요. 하나의 경험만을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과정이 보여주려면 이전의 과정, 이전의 경험, 그리고 이후의 경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자긴 하지만 자, 저 보세요. 개요. 일단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가치관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볼까 혹하게 되었는지랑, 그리고 이어져서 이게 실제로 실현되고 발휘되고 확립된 그런 사건이 이어지면 과정으로서의 성장 과정으로서의 모습이 좀 시간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계율을 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사항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회사 지원 동기, 회사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공서비스, 공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어째서 이제 허그에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설명은 들어갈 거고, 근데 그것과 연결을 지으려면 같은 일반 사항에서 묶여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피치 못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죠. 공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가치관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눔이나 배려하는 삶, 이런 정도의 느낌 오시죠? 함께 더불어 뿜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그런 결이 주가 되는 가치관을 좀 보여주시고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허그를 지원할 때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함께 살아가고 싶다, 항상 어울리고 싶다, 이런 모습들을 조금 잘 포장을 해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번의 답은 공익을 추구한다, 나눔, 배려, 정직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소제목은 바로 그냥 가치관을 때려 박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문장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요거. 그 가치관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공익을 추구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말리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는 건데, 어렸을 적이에요. 어렸을 적? 얼었다? 얼음? 자, 예시 한번 읽어보죠. 뭐.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는 항상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과 나누며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1번에서는 어떤 특정 하나의 경험을 거의 한 80% 이상 때려 박으면서 그 가치관이 잘 발휘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성취의 경험으로 항상 1번을 풀어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전 개인적으로 성장 과정이잖아요. 시간적 흐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기로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발휘됐던 사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헌혈이라는 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헌혈하면은 뭐 초코파이 이런 거 주잖아요. 영화 티켓. 뭐 주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걸 떠나서 이 헌혈을 내가 피를 뽑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왜 하고 있을까? 이건 어떤 뭐 사회적인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래도 좀 개연성을 갖는 거야. 나에겐 대수롭지 않은 그 헌혈 한 팩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사 같은 게 중요한 한 팩이 될 수 있잖아요. 느낌 오시죠? 헌혈에 투자한 15분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막연히 갖고 있었던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죠. 이 가치관이 확립하게 된 그 계기로서의 순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현재의 내가 어떻게 주변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글자 수가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좀 나열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수가 허락한다면요. 그러면 더 시간적 흐름이 나오죠. 진짜 옛날, 조금 옛날, 현재. 그래서 인간이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 세 가지 단계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가치관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적 흐름을 가져가면서 써는 걸 추천드리고, 주요 키워드는 뭐다? 공익,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나눔, 배려다, 이런 방향으로 좀 써주시고, 넘어가서 일반 상황의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하거나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회사 선택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회사 중 특히 허그에 지원한 이유인데,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확립,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당연히 1번의 가치관, 앞서 쓴 가치관과 연결이 돼야 되고, 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걸 묶어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회사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주변 이웃들의 삶의 안정에 기여하는 거다. 긍정적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왜냐?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1번을 위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내려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 가치관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직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특히나 한다면 일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기부여로서 더욱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회사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내 이 노력이 주변 이웃들의 삶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죠. 우리 일상의 삶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의식주겠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은 이들의 관심사,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월세난, 전세난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세도 막 2년 후에 막 그 5% 오르는 그거 끝나면은 막 나가야 되고, 집값을 못 맞춰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집과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그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런 대목들이 좀 많은 걸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에 조금 더 안정에 기여하는 거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최근의 관심이다. 요즘에 진짜 집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좀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예시로 든 겁니다. 예시로 든 거예요. 의식주어 중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걸릴 기본권, 이런 밑에 있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쓰려면 쓰시고 그냥 너무 좀 인위적인데 자기적인데 하면 안 쓰셔도 되고, 이역에 종사하는 건 내가 가진 가치관을, 이런 표현, 내가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 왜 여러 회사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허그에 지원한 거냐, 가치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범위니까요.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허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그의 사업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해도를 어필해주는 내용이, 제가 일부러 쓰진 않았지만 괄호 열고 여기 넣으라고 여기다 한 거예요. 넣어야 돼요. 생략이 아니라 이걸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모두가 거의 관심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구나. 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 기금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도 보면서 진짜 여기서 내가 가치관을 제대로 한번 실현해볼 수 있겠다 생각으로 지원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일부러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좀 파란색으로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1번 가치관이든 지원 동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작성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공익과 관련된 내용을 1번의 첫 번째 요거부터 우리가 좀 메이킹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1번 일반 사항을 완성해봤고요. 2번 조직의 능력은 특히 예시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업무, 구체적인 업무가 있고요. 직무 역량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직무 역량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써주면 좋겠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 역량 두 가지 내가 잘 갖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갖추게 되었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뭐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쓰라고 했잖아요.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냐? 땡땡 업무다. 그리고 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할 수 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자, 내가 가장 잘 수행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업무는 이 업무고요. 왜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효과적으로 그 두 역량을 키워왔다 라고 써주면서, 제가 또 쓰는 패턴 있죠? 1소괄호, 2소괄호 해서 각각의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A 역량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B 역량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근데 여기 보면 저 앞에 문장에서 해당 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유를 아직 안 써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이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도 구조는 이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병렬식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업무 특성상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업무들을 A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맞지? 이해됐지? 그래서 나 그 역량 어떻게 잘 키워왔는지 보여줄 거야.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키워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병렬식 구조가 1소괄호, 2소괄호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대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항상 전전긍긍해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너무 자기소개서 내용이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좀 껄쩍지근한데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한 문장 정도, 이렇게 갖춘 AB 역량을 바탕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닫아주는 문장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조직이해 능력,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요 내용과 요 문장, 그리고 요 부분으로 직무 이해도가 보여지는 거고, 어째서 이런 직무가 이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이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요 세트가 병렬식으로 2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 해결 능력은 뭐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중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물론 실패 경험으로 쓰기는 할 거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 요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플랜 B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그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을 쓸 때도, 다른 기업을 쓸 때도 이 플랜 B라는 이야기를 좀 가급적이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단일화된 그런 전략이나 계획대로 그냥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가장 좋죠. 근데 우리 일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플랜 B, 플랜 C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의연하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막 문제 해결을 왜 발생했지 이런 것들을 물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 안 해도 되잖아요.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서는 플랜 B를 제대로 못했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플랜 B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를 배워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단순히 플랜 A 당연히 수립을 해야겠지만 플랜 B, C도 같이 한번 염두를 하는 것을 이제 좀 생활하고 있다, 습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서론본론 결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시적인 큰 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문장을 소제목 이후에 바로 써주는 겁니다. 서본결 경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험을 쓰는 건데 당연히 경험을 많이 써줄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웠습니다를 그냥 한두 문장으로 일반화시켜서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밑에 경험 당연히 그에 대한 경험 내용이겠죠. 안 읽더라도 이 친구는 앞으로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저 두 문장에서 나옵니다. 소제목부터 사실 바로 나와요. 어떤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다. 플랜 B 중요성을 배우다. 이렇게 바로 써주셔도 되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번 더 뭐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서본 결로 써주는데 서론 어떤 상황이었다. 목표 달성이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냥 제가 예시로 학업이나 취업활동 이외에 여러분들이 쓸만한 소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주점이나 그런 거 할 거잖아요. 동아리나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나 전시회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쓸만한 거 여러분들이 뭐 100명 달성을 하기로 했다. 수립하게 된 이유 써주셔야죠. 뭐 기존에는 뭐 90명이 최대였는데 한번 우리가 호기롭게 달성해보자고 우리만의 한번 열정을 담은 목표였다. 이 정도 내용 들어가고요. 물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했는데 잘 안 됐다 실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도 플랜 A는 있어야겠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래 홍보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홍보를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해 참여율이. 왜 저조할까? 아씨 어떡하지? 일단은 뭐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해보자. 일단 임시공부들은 뭐 기존에 안 하던 SNS 채널 빨리 아이디 계정 유튜브도 빨리 만들어. 이렇게 했지만 해결 방안이 이제 실패가 되는 겁니다. 너무 계획 없이 급조됐기 때문에. 이건 제 예시예요, 예시. 근데 요런 흐름, 요런 메커니즘을 좀 따라가면 문제 해결 저 내용을 좀 이 허그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좀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이거 쓰지 마시고요. 해결 방안이 문제 해결을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패하고 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패에 대한 좀 반성을 하는 과정, 반성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느낀 점, 배운 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반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 글의 진짜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냥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왜 실패했지?를 생각해보는 거. 왜 실패했지? 왜 그게 내가 제대로 국문적으로 그 해결 방안이 제대로 안 먹혔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저기 이제 플랜 B의 중요성을 그래서 배우게 됐다라는 그 계기로서의 이제 반성이 되겠죠. 저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플랜 B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 저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런 내용을 써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예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플랜 B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게 썼던 거 실패 경험이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면 복붙하셔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지엽적인 내용이다, 작은 내용이다 라고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별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SNS, 인스타그램 적절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글은 조금 해당 경험에만 입각해서 그 경험에만 통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임하겠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큰 틀에서. 그게 저는 이제 플랜 B를 수립하겠다 아니면 다른 것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서 대인관계 능력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답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팀워크 협력 마인드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냥 인사를 열심히 하겠다?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뿜뿜하겠다? 그것보다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써주세요. 중간 보고 잘하겠다고 써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4번. 3번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플랜 B고요. 4번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중간 보고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이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갖게 되고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그냥 혼자 끙끙하고 열심히 해서 보여드려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여드려야지.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말들 내가 꼭 잡고 있다가 대리님이나 팀장님께 가서 시키시는 분께 가서 여기요 다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아예 그냥 내가 팀장이야. 시킨 의도랑 정반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온 거예요. 업무를. 이게 뭐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업무를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투자한 노력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적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일부분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라면 항상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지시한 분께 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뭐 수정하거나 보완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슈가 터져야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시하신 작업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지시한 분께 가서 지금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면서 그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분들도 팀장이나 뭐 대리님 바쁘시잖아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일을 주고 잊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 걸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게 팀워크 형성에도 우리 조직 전체의 업무 시너지를 내는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저 4번의 답을 중간 보고로 한 겁니다. 좀 제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 일단 신입사원으로서 팀워크니까 이런 멘트 좀 써주세요. 첫 번째 문장을 신입사원의 특성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 그래서 뭐 매뉴얼 찾아가고 레퍼런스 보고 일을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모르는 상태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서 발휘해야 될 우리 조직의 업무상의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는 중간 보고를 생활하는 거야. 중간 보고의 생활. 해당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이유 써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써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바빠 보이시고 그럴 때는 조금 눈치를 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업무를 지시하신 뒤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뭐 딱히 이슈가 없더라도 내가 하고 한 만큼 한 분량, 지금 진행 정도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건 잘했네. 이거 조금 더 해보지 그래?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포인트들을 피드백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생길 때 당연히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일 수 있잖아. 시키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30분마다 1시간마다 한 업무들을 가지고 가서 구두로 보고 드리는 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기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험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할 때 나는 해당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항상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공동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내 업무의 일부분이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면서 또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이유들을 적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방안 실천을 했더니 잘 됐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신입사원으로서도 나도 나중에 중간 보고 잘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4번 대인관계는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뭐 롯데든 아니면은 뭐 더빅에서는 해봤고 디벨로퍼에서도 해봤는데 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에 기반해서 뭐 중간 보고라든지 앞서서 플랜 B 요 정도 내용을 좀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번까지지만 4번인 듯 5문항 모두 작성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경험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 좀 의문이 가는 부분, 궁금함이 있다.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청사항 있으면 이 기업 떴어요. 이 기업 해주세요. 있으면 저한테 또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기소개서 분석 퀴트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